사이트 같은 데 있잖아요. 사이트 월드 리스트 치시면 한 200여 개의 단어가 쭉 나올 거예요. 그 단어들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따로 하나하나 디코드를 해서 분석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통으로 봤을 때 탁 말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이트 월드는 빈도수가 아이들이 경험하는 그런 텍스트에서는 약 70~80%까지 차지해요. 굉장히 높죠. 그래서 사이트 월드만 알아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 제가 나온 사이트 월드들을 쭉 이렇게 집어봤더니 I, can, am, the 이런 단어가 다 사이트 월드였어요. 보세요. 같은 경우 사실은 파닉스 룰로 읽으면 에가 되어야 되지만 우리 문장 안에서 이 단어가 딱 하나로 독립적인 단어로 나왔을 때는 하고 읽지 않고 하고 읽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들. 그래서 사이트 월드 대표적인 예죠. 그래서 사이트 월드는 어머니가 아까 그 말씀드린 대로 리스트를 하셔서 따로 이제 단어 카드에 쓰셔서 하루에 몇 개씩 같이 보자.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근데 아직 너무 어린 연령 아이들, 3, 4살 아이들한테도 그러실 필요가 없고 문자 교육 이제 파닉스 하기 시작하면 하셔야 돼요. 그죠? 그렇게 하고 난 뒤에도 우리 엄마는 사이트 월드를 맨날 외우게 하니까 좀 지겹네?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엄마 입장에서는 이 아이가 몇 개의 사이트 월드를 알고 있는지 체크하고 싶으실 때 좀 전처럼 From Head to Toe 같은 책을 읽었으면 그 책에 나오는 그런 사이트 월드를 좀 몇 개 뽑아내세요. 그래서 저는 Whoops 게임이라는 게임으로 한번 풀어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카드를 저는 컴퓨터로 쳤지만 어머니들은 그냥 가볍게 똑같은 사이즈의 그런 플래시 카드 이렇게 빈 거 있잖아요. 문방구 가면 이렇게 작은 거 팔자에 거기다 하나씩 쓰셔도 돼요. 그래서 그죠? How do you read this word? I can. How about this one? It am you. 이런 게 다 사이트 월드인데 우리 좀 전에 봤던 센턴스에서 나왔던 정말 빈도수가 정말 높은 단어들이잖아요. 그리고 my. 그리고 제가 어떤 카드를 2개 만들었냐면 whoops. whoops는 어떤 때 쓰인 표현이죠? 뭔가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 딱 일어났을 때 whoops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oops. 그리고 oops만 하면 나중에 게임 방법 들으시면 너무 아이들이 실망할까봐 wow도 하나 넣었어요. wow는 어떤 때 쓰는 표현이에요? 놀랐을 때 와우. 그죠? 그래서 이 게임은 어떻게 하실 거냐면 이렇게 저처럼 한 세트를 만드셔도 되고 아니면 꼭 이 책에 나온 단어들이 아니더라도 나는 From Head to Toe 하면서 옵스 게임 해볼 건데 지난번에 읽었던 다른 책이 있어. 그러면 그 책에서 나왔던 사이트 월드까지 같이 하셔도 돼요. 아니면 요 똑같은 세트를 2장씩 만드셔도 돼요. 그래서 아이랑 같이 섞으세요. 카드를 섞어서 테이블 위에 다 뒤집어서 놓으시는 거예요. 그죠? 저희는 어머니들께 저는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그럼 요게 다 뒤집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섞여져 있는 채로. 오케이. 그래서 아이랑 돌아가면서 take turn. 엄마 한 번, 나 한 번. 해서 아이가 이렇게 뒤집어져 있는 카드 중에 하나를 뽑아요. 그래서 can 하고 읽을 수 있으면 you can keep the card. 카드를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아이가 이걸 봤는데 come 했다. 그러면 you have to put it back. 그리고 엄마가 다시 믹스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시간 내에 어떤 사람이 카드를 많이 모으냐인데 근데 중간에 뽑았는데 와우. 와 카드가 나왔다. 그러면 어떤 룰을 적용시키면 될까요? You can have another chance, one more chance. 그죠? 그리고 했는데 whoops 카드가 나왔다. 그러면 좀 harsh하게 가자면 아이한테 좀 가혹할 수 있지만 좀 드라마틱한 그런 액티비티를 해보시려면 모든 카드를 이제까지 내가 가졌던 모든 카드를 다시 내려놓기. 근데 우리 애는 그러면 난리가 나. 더 이상 활동을 할 수가 없어 하면 한 장 다시 이렇게 갖다 놓기.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때요? 그래서 아이의 랭귀지 레벨에 따라서 똑같은 책을 읽지만 이런 활동까지도 할 수 있구나. 그러면 책 읽으면서 엄마랑 생각할 수 있는 여러 얘기도 해봤는데 이제 스스로 읽을 수 있는 준비도 스토리를 통해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죠? 오케이. 자, 그리고 스토리 센스 키울 수 있는 한 가지 더 활동을 해보자면 아까 책을 읽는 과정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좀 전에 보셨던 어머니들 한 장씩 가지고 계시는 그런 페이퍼 중에 지금 화면에는 우측에 보이죠? 할아버지 한번 보이세요? 누구게요? 누굴까요?
에리카예요. 그래서 제가 스피치 버브를 만들어서 뭐라고 했냐면 Hello, I'm Erica. If you can be the author, 너가 만약에 author, 작가가 될 수 있다면 What animal do you want to add in my book? 어떤 애니멀을 내 책에 한 마리 더 더할 수 있겠니? 어때요? 와우. 그냥 엄마가 너 어떤 동물 한 마리 더 넣어볼 수 있겠어? 하는 거 하고 에리카 할아버지가 나와가지고 하면 훨씬 더 아이들이 재밌어 하겠죠. 그래서 밑에 그림을 그리고 I am 하고 문장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우리 아까 키 익스프레션 문장을. 그죠? 그러면 어머니들 잠깐 1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If you have a chance to be the author, 작가가 되실 수 있다면 like Erica, what animal do you wanna add? 어떤 애니멀을 더 하실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케이. 아이들만큼 재밌는 의견이 많이 나오나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Alright. 근데 막상 하려고 하니까 액션 벌브도 좀 헷갈리시고 그죠? 근데 이런 거를 하다 보면 자꾸 아이가 주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자, any volunteer? 얘기해 보시고 싶은 어머니 계실까요? I'm a snail and I wave my body. Can you do it? I can do it. I am a snail. Wow, good idea. I am a snail. 난 달팽인데 and I can wave. 스네일은 wave 정말 온몸을 다 wave 하잖아요. Wave my body. Can you do it? I can do it. Okay. 그리고 또 이런 건 어떨까요? I am a bird and I flap my wings. Can you do it? I can do it.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지금 한 페이지에 에리카리 당신 작가라면 어떤 걸 더 하고 싶어요? 하고 물어보는 걸 했지만 아이들 굉장히 좋아하는 액티비티 중에 하나가 미니북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자기가 직접 작가가 돼서 어머니도 쉬워요. 이렇게 페이퍼 해가지고 이렇게 스테이플러로 찍어주시고 페이지 넘길 수 있게 그러면 자기가 그림 그리고 꾸며볼 수 있게. 그 대신 작가 이름은 에리카리 아니라 어떻게? by 승윤, by 마이클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렇게 해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재미있게 많은 책을 읽고 엄마랑 이렇게 아이들이 여러 활동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Creative thinker.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주도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thinker가 될 수 있어요. And creative thinker can make a better world. 그래서 사실은 우리 영어라는 것이 너무 강조되면서 아이들이 단편적인 사고가 좀 단편적으로 돼가는 면도 없잖아 있어요. 자꾸 생각하려고 하지 않고 기본 컨버세이션에만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많은 커리큘럼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어머니들이 스토리를 통해서 재미있게 아이들이 스스로 사고할 수 있는 아이로 만들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Can you do it? I can do it. 네. 수고하셨고요. 혹시 평소에 내가 스토리에 관해서 가지고 있던 질문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 해주세요. 아이가요, 지금 영어로, 그러니까는 그 스토리북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네. CD하고 같이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몇 살인가요? 6살이요. 6살. 예, 네. 근데 영어를 상당히 흥미로워하고 네. 재밌어 해요. 네. 그런데 이제 엄마 입장에서는 엄마랑 같이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혼자 하게 두는 게 좋을지 여쭤봤더니 그냥 이렇게 엄마가 가급적이면은 한국말을 쓰지를 말고 그냥 두라 그러는데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아이가 자꾸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네. 그거를 한국말로 번역을 해주지 말라 그러는데 아이가 네. 연상을 할 수 있게끔 두라 그러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내용이죠. 근데 사실은 그게 어떤 좀 전에 집짓기 활동처럼 각 부분을 그냥 단어로 얘기하는 부분이면 우리말로 그냥 침리하면서 이거 굴뚝이게 뭘까? What is it? In Korean? 굴뚝이지 하셔도 무방한데 아마 우리말로 해주지 말라고 어드바이스를 해주셨던 분도 저랑 같은 맥락이셨을 거예요. 보통 스토리를 읽으시면 좀 전에 From Head to Toe 같은 경우에 I am a penguin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단편적인 문장을 가지고 한번 볼게요. 그렇게 하면 엄마들은 얘가 이거를 이해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걱정이 되세요. 그래서 뭐라고 보통 많이들 하시냐면 스토리를 읽으면서 한 줄 한 줄 하면서 그러면 이거 우리말로 무슨 뜻이야? 한번 얘기해 볼래? 이렇게 하시거든요. 어때요? 아이가 재미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머니들 혹시 시트콤이나 요즘 미국 드라마들도 많이 보시잖아요. 아니면 어떤 글을 읽으실 때 분명히 어떤 상황인지 알고 이해가 됐어요. 컴프레hen션 됐는데 막상 우리말로 한번 얘기해봐 하면 그게 우리가 지금 통역사나 번역사 공부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이해는 하고 있지만 그게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컴프레hen션 하는 거하고 우리말로 정확하게 번역해서 말로 표현해내는 능력은 좀 틀려요. 그리고 아이들의 픽처북 같은 경우는 많은 부분들이 그림으로 설명이 돼요. 그죠? 그래서 한 줄 한 줄 해석하시지 않고 그림 속에서 계속 풀어주려고 영어로 해주시고 그게 가능하시다면 해주시고 그리고 그러면 애가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는 그러면 전 너무 답답해요. 어떻게 하죠? 그죠? 그거는 아까 사후에 책이 읽는 과정 속에서 그러면 What was the problem? How was it solved? 하다 보면 아이가 떠듬떠듬 우리말로라도 그 상황을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아이는 분명 이해를 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줄 한 줄 해석하면서 해주지 마시라는 거. 그래서 그렇게 하시다 보면 또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 엄마가 의뢰의 우리말로 설명을 해주더라 싶어서 영어 그 자체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나중에는 점점 안 하게 돼요. 그죠? 그래서 픽처북은 그림에서 많은 부분이 설명이 되니까 그렇게 해보시라는 거. 그리고 컴프레hen션에 관한 질문을 던지시면 아이가 이해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자연스럽게 파악하실 수 있다는 거. 그죠? 그래서 어머니가 영어를 하신 게 가능만 하다면 그렇게 해주시고 또 많은 어머니들이 동시에 가지신 질문이 나는 그렇게 해주고 싶은데 내가 그 센턴스를 만들어서 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요 하실 때는 한국말로 해주셔도 돼요. 그래야 아이들은 텍스트를 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엄마가 한국말로 해주더라도 아이가 영어책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발음이 안 좋아서 제가 영어가 안 돼서 우리 아이한테 영어책을 못 해주겠어요는 걱정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또 다른 분 질문 있으세요? 예. 제가 아이가 7살인데 네. 한글을 읽긴 하는데 그렇게 잘 쓰진 못하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사이트 워드는 어느 정도 그냥 통문자 읽기 네. 하는 거니까 시켜도 될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하니까 읽어봐라 이 책을 네가 한번 읽어볼래? 뭐 이렇게 말하는 게 그렇게 해도 되는지 네. 아니면 좀 더 기다렸다가 아이가 좀 더 잘 듣게 되면 그때 시키는 게 그때, 더 좋을까요? 어떤 네. 게 효과적일지 네. 궁금하거든요. 자, 우리 아까 처음에 그 영어 교육의 목표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아이가 전략적으로 읽고 체계적으로 사고를 해서 그거를 뭔가 논리를 실어서 표현하는 능력을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되려면 사실은 아이의 그 흥미에 따라 슬로우하게 가는 것도 맞지만 문자교육이 어느 정도 나이가 됐을 때는 같이 들어가 줘야 돼요. 보통 그 시기를 몇 살 정도로 보나요? 우리말 한글 교육 요즘은 많이들 빨리 시키시지만 우리 아이들의 발달 단계에 따르면 한 6세 전후로 하시는 게 맞거든요. 그때 사실은 이제 읽기를 한다는 거는 쓰기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소근육 발달을 어느 정도 받쳐주느냐 이런 것들도 고려해야 되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떤 부분을 read aloud는 아이가 주체가 돼서 읽는 건 아니에요. 그죠? 어머니가 아직까지 주로 읽어주시는 거고 근데 7세라면 이제 파닉스가 사이트 월드와 함께 조금씩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책을 너가 읽어! 이렇게 하면 너무 부담일 수 있어요. 그래서 파닉스 룰에 따라서 미니북이 간단한 스토리가 나오는 책 같은 경우는 아이가 해볼만 하다면 그런 책 읽어주시고 이런 스토리북은 어머니가 읽어주시고 우리 아까 했던 활동 같은 걸 통해서 아이가 읽을 수 있는 부분만 해서 어머니랑 같이 읽으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밸런스드 리터러시라는 이론 안에서 shared reading, 함께 읽는 리딩이라는 그런 이제 용어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나중에 컴프레hen션이 사실은 어느 정도까지 됐을 때 이거를 읽기를 시작한다가 정확한 룰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를 기다리시다 보면 너무 늦을 수 있어서 서서히 같이 7세라는 같이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 아이의 영어 교육이 어떻게 가야 되겠다가 조금 이제 가닥이 잡히시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는 이런 능력까지 이거를 어머니들이 정확히 알고 계셔야지 우리 아이가 방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미있게 올바른 방향으로 잘 가실 수 있도록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아이와 웃으며 책을 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Okay, everybody. Thank you so much. 감사합니다.